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팅 코인은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우리가 XRP를 투자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만큼 상승 모멘텀이 많지만 못 올라가고 자꾸 떨어진다. 그래서 리플만 갖고 있다면 기대의 위용을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더 빨리 올라가는 코인으로 갈아타야 되겠다. 자, 이런 말씀들을 가장 많이 하시는 게 리플입니다. 물론 저 또한 리플을 보유하고 있는데 물론 속상하죠. 가장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CBDC의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코인과 코인의 송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세 번째로 뭐가 있죠? IPO부터 ETF까지. 자, 여러 가지가 계속적인 리플의 상승 모멘텀을 작용하고 있는 건 맞지만 이렇게나 하방 압박을 갖고 내려오니까 당연히 지치고 힘이 빠질 수밖에 없죠. 근데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리플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전체 코인 시장이 같은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두 하방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죠. 근데 여기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리플은 올라간 적이 없다. 계속 떨어지기만 했다. 그래서 다른 코인들 올라간 거 비해서 리플은 못 올라갔으니까 리플로 하여금 기회비용을 잃어버린 거 맞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리플 안에 들어가 있는 고래들, 리플 안에 들어가 있는 고래들 또한 이러한 상승 모멘텀을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투자할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매집이라는 걸 먼저 합니다. 자, 매집. 이 매집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매수하는 게 매집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죠? 일반 매수는 시장가로 매수해도 그냥 매수예요. 근데 매집이라는 거는 확실한 저점에 매수하는 것을 매집이라고 하죠. 그만큼 리플 안에 들어가 있는 고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저점 매집 구간은 더욱더 낮춰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부분을 먼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플 코인 오늘 날짜 하방 압박을 받고 오늘뿐만이 아니죠. 연속적으로 하방 압박을 받고 이렇게나 내려왔는데 어떠한 이유 때문에 내려왔는지 물론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관련해서 이렇게나 하방 압박을 받고 내려왔고 다시 한번 내려왔던 그 부분은 금리라든지 물론 고질적인 문제인 SEC와의 시장의 압박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리플 코인을 압박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700원 라인대를 확인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재차 반등 구간을 찾고 있죠. 이전에 이란 전쟁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이번에 금리 관련해서도 700원 라인대를 지지받고 다시 끌어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700원 지지받았다. 이제서 더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700원 라인대가 어떠한 라인인 건지 이 고래들의 매입 단가는 현저히 낮지만 고래들 또한 수익권을 낮출 필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700원 라인만 확인하면 재차 반등 구간을 찾아오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리플 코인 어떠한 상승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는지 또한 이 모멘텀을 알고 있으면 매수와 매도의 판단은 어떻게 할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말 그대로 나는 매입 단가 여전히 1,500원 이상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보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안정적인 저점에 잡아야 되겠죠. 이 저점 라인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 비중을 얼만큼 실어가는지 이것 또한 중요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러한 부분들 오늘 영상에서 같이 판단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 모든 부분 문자로 먼저 넣어드리겠습니다. 위에 전화번호 나와 있거든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로 넣어 드릴 거니까 영상도 지금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이 문자 또한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문자를 먼저 받아보시고 안정적인 수익권을 극대화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흔들린다고 매도하고 떨어진다고 매도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상승 모멘텀이 어떤 게 있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매매 대응을 하는지가 달라지고 그에 따른 수익권 또한 틀려진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문자를 넣어줄 수 있으시니까 이 문자를 확인하시고 안정적인 수익을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리플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최근에 하방 압박을 많이 가져왔던 요인은 무엇일까? 물론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관련해서도 있었지만 최근에 금리 결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이 부분을 먼저 보시죠.
자,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이겁니다. 자, 미국에서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이 성명회가 금리를 결정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금리가 예측은 5.5%, 실제로 5.5% 동결했습니다. 지금 6번 연속 동결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이 기자회견이었어요. 자, 이 기준금리라는 거, 이 금리라는 게 어떠한 연결관계가 있길래 이 코인 시장이 이렇게나 흔들리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금리는 우리가 코인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금융 시장에 투자하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자, 기준금리라는 거, 이 금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는 삶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집을 샀는데 대출을 받죠.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우리 부담스럽죠. 그러면 나중에 투자했던 집을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고래들 입장에서 어떨까요? 고래들도 투자를 합니다.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고 코인 시장에 투자를 했는데 이러한 고래들이 투자했지만 금리가 너무나 높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와 연동 관계가 굉장히 깊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금융시장인 거고 이런 금융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게 우리가 코인을 투자하고 있다는 거. 투자는 비트코인이 ETF가 만들어지면서부터 코인은 코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통 금융시장과 같이 발맞춰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판단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기자회견 때 어떠한 이야기를 했습니까? 인플레이션은 그러니까 물가는 여전히 높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 지표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주시하면서 기준금리를 어떻게 결정할지 판단하겠다. 자, 금리를 인상하는 건 없을 건데 인하는 언제 할지를 판단하겠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금리 인하 당연히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러한 경제 지표 발표와 함께 우리는 그 부분을 주시할 것이다. 미국 연준 의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으니 우리는 이러한 경제 지표들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변동성이 나온다는 건 떨어지지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올라갈 때도 더욱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지표 발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체크하는 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시장에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그렇고 코인 시장도 그렇고 이러한 부분에 같이 연동된다. 말 그대로 지금 주식시장 어떻습니까? 미국 야간 선물 또한 상승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 그만큼 어제 날짜에 금리를 발표하고 나서 어떠한 방향성으로 가져가느냐 이 방향성에 따라 현재 비트코인 또한 양봉을 전환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인즉슨 이 불확실성 어떠한 발표가 나오기 전에 우리는 이 불확실성에 따라서 변동성이 나오지만 악재성 이벤트가 나온다 하더라도 확실성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상승 전환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날짜 니플코인뿐만 아니라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방 압박을 어떻게 받고 있느냐, 다시 상승 전환하느냐 그 부분이 결정될 수밖에 없고 지금 이 시점처럼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지만 결과적으로 금리 인하는 낮아질 수밖에 없고 비트코인 또한 재차 상승 구간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왜 이럴까 코인 시장이 ETF가 나오면서부터 변동성을 많이 가져올 수밖에 없느냐? 그만큼 고래들의 자금이 많이 유입되어 있다라고 판단하셔도 됩니다. 양날의 검이죠. 비트코인에 고래가 많이 들어와 있다. 코인 시장에 고래가 많이 들어와 있다. 그 부분은 완벽한 하방 지지 라인을 형성하면서 안정감 있게 끌어올라가겠지만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은 그 시장 대외적인 이벤트에 따라서 반등 구간에서 다시 한번 하방 압박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도 재차 판단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플코인 지금 상승 여력을 조금씩 높여가면서 다시 한번 700원 라인대를 확인하고 750원 라인대를 어떻게 뚫고 올라가느냐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이 750원을 뚫는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라인에서 차곡차곡 이전에 보였던 계단식 상승력을 보여주려면 안정감 있는 거래량 또한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나 올라왔을 때 거래량이 점차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시죠? 근데 하방 압박 가져왔을 때는 거래량이 일제히 나오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점부터가 다시 한번 거래량이 올라오면서 상승력을 같이 못 쥐어준다면 더욱더 큰 안정적인 상승 구간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플 코인을 투자할 때 우린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비중을 나누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왜? 비중을 나누어 투자한다는 것은 우리의 투자 심리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저점이라고 해서 100% 몰빵 씌었습니다. 근데 조금만 흔들리면 어때요? 우리 손이 매도로 갑니다. 왜? 더 떨어지면 무서우니까. 더 떨어지게 되면 수익 구간커녕 손실 구간이 커지기 때문에 100% 몰빵 실었으면 당연히 매도가 더욱더 빨리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매수와 매도의 타이밍을 어떻게 잡느냐, 추가적인 매수와 신규 매수 타이밍을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할 수밖에 없고,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단가들 보이시죠? 이 단가들은 목표 단가가 아닙니다. 지지와 저항 구간을 체크하는 거고, 이 라인을 통해서 안정적인 매매 타점을 같이 잡을 수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항상 리플 코인을 투자할 때는 비중을 나누어야 된다.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고래들 또한 그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을 주면서 자전거래를 돌리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계속적으로 흡수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리플 코인 오랜 시간 들고 있는 분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력한 홀더분들 또한 이제는 시장에 반감기도 왔고 코인 시장에 ETF까지 나오면서 안정감 있는 상승력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는 SEC와 대외적인 이벤트 때문에 그 상승력을 동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그 부분에 따라서 실망하고 힘이 빠질 수 있지만 우리는 이 부분을 더욱더 현명한 투자로 안정감 있는 상승력을 같이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영상을 찍으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상단에 보시면 전화번호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전화번호로 문자 한 통 넣으시면 됩니다. 010-6531번에 7908, 6531-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이면 이 모든 부분을 먼저 문자로 넣어 드릴 거니까 문자를 먼저 받아보시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다시 문자 벌어도 상관없습니다. 모두 무료니까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도움이 될 것 같다, 문자를 보시고 확인해 보셔도 충분하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리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 모멘텀들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에 맞춰서 어떠한 부분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로 리플의 ETF까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리플의 ETF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XRP ETF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전날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5.59억 개의 순유출되는 물량이 나왔다. 사상 최대치로 나오고 있다. 제가 이것도 시장의 변동성을 가져오고 있는 요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한 부분이냐면 미국의 비트코인 ETF가 최초로 나왔습니다. 24년도 1월 달에 나왔죠. 근데 나오자마자 급등력을 보이면서 비트코인이 1억을 찍었습니까? 아니죠. 1월 달에는 올라가기는커녕 발표하고 승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6천만 원에서 5천만 원대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2월 달에 1억을 돌파했죠. 왜 이런 움직임을 보이냐? ETF라는 거는 펀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펀드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래들의 자금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고래들의 자금이 그냥 들어올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산을 분배하면서 비중을 나눠가면서 수수료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 자,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가 사상 최대치로 5.59억 달러의 순유출량이 나왔다. 근데 최근에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까? 홍콩의 비트코인 현물이 나왔습니다. 자, 홍콩의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현물 ETF가 동시 상장했고 오늘 거래량만 하더라도 6,840만 홍콩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하나로 120억 원이거든요. 자, 자금력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그 부분은 어디에서 흘러 들어왔을까요? 당연히 미국의 비트코인 ETF에서 수수료가 적은 홍콩 ETF 시장으로 틀려 들어오고 있는 자산이 분배가 되고 있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자, 대외적인 이벤트, 금리라든지 지금 ETF의 자금 이동이라든지 이 부분들 때문에 환매, 전환매가 나온다는 건 비트코인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과정을 가져오는 거고, 변동성을 가져온다는 건 마찬가지로 이 리플 또한 변동성을 같이 가져오는 요인이 된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나왔던 리플의 이벤트도 우리는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죠. 말씀을 여러 번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락업 해제, 리플한테는 계속적으로 락업 해제는 매달 첫 영업일날 나오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5억 개의 리플이 락업이 해제됐다. 락업이 해제됐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이 락업이라는 거는 매도를 못하게, 매매를 못하게 묶어놓는 물량인데 이게 해제가 되었으면 이제 곧 매도가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매도를 못하게 해놨으니 풀렸으니까 바로 매도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락업될 수밖에 없다. 보세요. 5월 2일 날짜 5억 개가 다시 락업이 되고 5월 2일 동일한 날짜에 2억 개가 재차 락업이 됩니다. 왜 락업이 될까요? 락업 해제된 것도 얼마 안 됐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시점의 단가가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자, 고래라고 하는 세력이 락업 물량을 걸어놨습니다. 근데 락업 해제됐다고 해서 저가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매도하고 버려버립니까? 그렇지가 않죠. 지금은 매도할 시점이 아니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매도할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재차 락업이 되었다는 거. 이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전에 어떠한 움직임이 보였습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이체 물량이 보일 겁니다. 2억 개의 리플이 이체가 되었습니다. 3억 개의 리플이 이체가 되었습니다. 5억 개의 리플이 이체가 되었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안정적인 매집 라인을 구축하고 있는 고래들의 움직임을 그대로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거. 만약 이 고래들이 매도 시점을 잡겠다면 당연히 거래소 쪽으로 물량이 이동되겠죠. 근데 새로운 지갑, 니플 지갑으로 이동되었다는 거. 그만큼 매집 라인을 강고하게 구축하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포착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모습을 보일까? 니플은 SEC가 계속적으로 발목을 붙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모습을 보일까요? 그만큼 앞으로의 상승 모멘텀이 높을 수밖에 없죠. 말씀을 드렸던 SEC가 리플한테 벌금을 요구했습니다. 과징금을 요구했는데 20억 달러의 과징금을 이의 신청했다. 누가요? 리플이 이의 신청했습니다. 1,000만 달러는 넘지 말아야 된다. 그만큼 리플과 SEC는 계속적으로 법정 공방을 펼치면서 이제는 과징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벌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리플은 입장에서 벌금 내고 끝내버리면 되지 않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SEC는 증권위원회입니다. SEC가 코인을 증권으로 규정 지으면서 너희들도 증권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했던 게 리플 뿐입니까? 아닙니다. 대부분의 코인들을 모두 증권으로 부여하면서 너희들은 모두 벌금형에 때릴 것이다. 그리고 우리 증권법을 따라야 된다. 이러한 이벤트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리플이 벌금 한 번 내고 끝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전체 코인 시장을 필두로 해서 리플이 직접적인 SEC와의 법정 공방을 펼치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판단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리플한테는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 뉴스를 한번 보시면서 설명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자, 리플의 CEO는 SEC한테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나는 미국을 떠나겠습니다. 우리 리플은 미국을 떠나겠답니다. 근데 오히려 리플은 급등했고 시총 6위를 회복했습니다. 이게 2022년도에 나왔던 뉴스였거든요. 왜 이런 뉴스가 나왔을까? 미국을 떠난다는데 좋을 리가 있습니까? 좋을 일이 없죠. 근데 리플 같은 경우는 특이 케이스입니다. 왜? 리플은 강력한 상승 모멘텀인 CBDC의 디지털 화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말씀드렸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동전들, 지폐 지금 이용하십니까? 지폐랑 동전 이용 안 하시죠? 벌써 우리는 신용카드만 이용하고 있는데 이 신용카드가 이제는 디지털 화폐로 바뀐다.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인 거고 우리나라 한국은행 또한 CBDC의 발전 속도를 높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유럽에서도 아랍에미레이트에서도 아시아에서도 리플 코인 계속적으로 우리나라로 와라 러브콜을 보내고 있죠. 그만큼 리플은 강력한 상승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리플은 미국이 아니어도 충분히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 그만큼 많은 나라들이 리플을 원하고 있다라는 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죠. 자, 리플 홈페이지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리플 홈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리플 홈페이지 보시면 리플 홈페이지의 아랫부분에 보시면 뭡니까? 리플의 고객사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자, 이러한 수많은 은행권들 뭐 GMT부터 모듈러, SABB, SCB, 비테크, SABB 자, 이러한 은행권들은 다 글로벌 은행권들 어디입니까? 유럽에 있고 영국에 있고 아시아에 있고 아랍에미레이트에 있습니다. 이러한 은행권들이 리플과 고객사로 되어 있어요. 그만큼 리플의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높다라고 볼 수 있죠. 또한 IMF라는 국제통화기금 또한 리플과 계속적으로 CBDC의 개발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것 또한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근데 미국은 지금 어떻습니까? 미국은 CBDC의 후진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발전 속도가 매우 미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나와 있죠. 탈달러를 외치는 나라들, 이게 중국과 러시아를 필두로 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거 한번 보시죠. 자, 브릭스. 이게 바로 탈달러를 외친 나라들이 뭉치고 있습니다. 브릭스가 뭉치고 있는데 CBDC의 후진국인 미국의 행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하다못해 미국 연준 또한 CBDC의 달러의 CBDC가 속도가 늦어지게 되면 우리 달러는 큰 위협에 처할 것이다.
그러한 뉴스도 있거든요. 왜 그런 뉴스가 나왔느냐? CBDC는 모든 나라가 개발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개발 속도를 못 내고 있어요. 왜? 리플에 계속적으로 발목을 붙잡고 있는 미국의 증권위원회인 SEC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발전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죠. 반대로 브릭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브릭스 같은 경우는 중국과 러시아를 필두로 해서 달러 패권에 도전하고 있고 브릭스는 CBDC를 추진하고 있다. 그만큼 미국 입장에서도 발목에 불등이 떨어졌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안정적인 수익권을 만들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 공방 때문에 계속적으로 법정에서 싸우고 있다. 발전 속도를 높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느리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연준 또한 달러의 CBDC에 늦춰지게 되면 달러의 입지가 위협을 가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이벤트들이 쭉쭉 나오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시장은 리플을 원하는데 리플은 지금 발목을 붙잡혀서 못 올라가고 있다. 말씀 많이들 하시는 SEC 때문에 못 올라가고 있다. 이 부분도 틀린 말씀 아니지만 현재 대외적인 이벤트와 SEC 이 두 가지가 모든 코인에 같이 접목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지금 리플은 계속적으로 속도를 높여가고 있어서 상승력을 높이고 있어요. 어떠한 부분이냐? 이거 보세요. 리플은 3년 만에 미국에서 송금 라이센스에 관련 제품을 발표할 예정이다. 라고 2024년 2월 달에 발표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건 뭡니까? 3년 만에. 3년 동안 SEC한테 발목 붙잡혀서 못 움직이고 있었는데 드디어 리플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게 어떤 걸 의도합니까? 리플한테 이제는 SEC가 계속적인 발목을 못 잡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24년도에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 공화당 후보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같이 SEC의 규모를 축소시켜야 됩니다. SEC의 권력이 너무 셉니다. 이 부분들 계속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약들을 펼치고 있어요. 자, 대통령 선거의 공약은 무엇을 말합니까? 표를 받기 위함입니다. 자, 미국 국민들의 80% 이상이 주식에 투자하고 코인 시장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표를 받고 대통령에 당선되려면 당연히 이러한 공약들이 필요하겠죠. 이 공약들이 나온다는 건 그만큼 SEC한테는 압박감을 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리플도 과징금을 줄여달라 이런 식으로 합의점을 빨리 찾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나오죠. 이 부분 보시면 자, 리플 계속적으로 합의점 뉴욕에서 리플과 SEC의 비공개 합의 회의를 찾았습니다. 이게 2024년도 지난달 4월 2일 날 나왔던 부분입니다. 합의점을 찾고 있는 그 부분에서 우리는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이 합의점 사항을 이 부분이 확실하게 SEC와 깔끔한 합의로 끝난다면 리플 또한 상승력은 추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냥 급등할 수가 없습니다. 왜? 대외적인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한번 조정 라인을 받으면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에서 지금처럼 저가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아도 충분하겠죠. 지금 700원 라인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계단식 상승력을 보였던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상승 구도를 가져온다면 추가적인 슈팅 구간은 더욱더 크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만큼 리플이 갖고 있는 상승 모멘텀에 대비해서 못 올라간 거 맞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차근차근 계단식 상승력을 통해서 움직일 거기 때문에 우리 이러한 저점 라인을 놓쳐서는 안 되겠죠.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데 얼만큼의 투자 자금 비중이 있는지 그 비중에 맞추어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나씩 하나씩 도와드릴 거니까 안정적인 투자를 통해 리플 그냥 또 속이다. 리플한테 또 속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보다도 확실한 저점에 차곡차곡 매집 라인을 구축한다면 그야말로 확실한 수익 구간을 추가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대박을 터뜨릴 수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리플 코인을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 리플의 상승 모멘텀, 말씀드렸던 MTL도 있지만 리플은 수탁 회사를 인수하면서 사업 확장에 계속적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말에 리플 또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 올 하반기에 나오는 그 부분에서 안정적인 달러와의 연동 관계를 더욱더 견고히 한다는 게 바로 리플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어떠셨습니까? 리플 코인에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셨고 유익이 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도움이 되고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
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어떻게 매수하고 어떻게 매도를 할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할까? 나는 매입 단가 여전히 높아서 걱정입니다. 가만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고 확실한 매입 단가를 낮추고 수익권 높이는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드릴 거니까 아무리 수익과의 적은 부분이라 하더라도 안정적인 투자를 진행하시면 확실한 수익과는 크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상단 전화번호에 숫자 1번 문자 한 통이면 되고요. 아랫부분에 파란색 링크 클릭하셔도 문자를 바로 보낼 수 있으시니까 이 문자 모두 무료입니다. 무료니까 받아보시고 안정적인 투자를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